회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혹시 안달이 나진 않았었는지. 글쎄요,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들의 구구절절한 스토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3년간 라면 학교에서 연구한 레시피인데 그 라면 회사 뿅뿅에 다녔지 않았겠니? 내가 너희 가족의 10년간의 라면 인생은 책임질게. 이 친구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어이 라면 좀 끓여와 보게. 내가 이 회사의 효자손이 돼야겠구나. 우리의 자기소개서가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첫 번째로 회사에 대한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았는지,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잘난 척이 아니고요,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혹시 안달이 나진 않았었는지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보세요. 이런 문장들 꼭 있을 겁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은 종합편성 채널로서 몇 년부터 방송을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이 회사에 대해서 누구나 홈페이지에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작성해 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문장은 제가 이제 저의 용어로 말하면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문장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필요 없는 문장일까요?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 자기소개를 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의 소개서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내가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 혹은 면접자들은 모두 다 그 사실을 공통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KBS 월드 채널이나 한국어 연구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받음으로써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간중간에 넣는 게 아니라 통 문장으로 쓴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심사위원이나 면접자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이미 피로도를 느낍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썼네? 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한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이 문장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나 이만큼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 지원자입니다 라는 걸 쓰고 싶어서 그 문장을 썼는데요,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생각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이 부분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내 경험에 빗대어 설명을 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접근법이죠. 예를 들어 내가 KBS 한국어 연구회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나는 대학교 때 한국어 학과를 나왔다 거나 아니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국어교육과를 전공했거나 아니면 국어국문학과를 복수 전공을 해서 내가 KBS의 한국어 연구하는 한 아나운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미 재능이 있다 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런 부분을 접근한다면 좋은 내용이 되겠지만, 이 문장 자체를 넣는 건 저는 비추합니다. 삐! 두 번째는 안물 안궁. 이거 너무 오래된 유행어인가요, 여러분? 안물 안궁. 아무도 안 물어봤다. 아무도 안 궁금해한다. 글쎄요,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들의 구구절절한 스토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나 내가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해보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친구를 뽑아야 돼. 어떤 친구를. 우리 집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로 했습니다. 아들, 딸, 엄마, 아빠 말고 다른 구성원이 필요해서 그 구성원을 모집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접근해주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고 싶으세요? 나는 니네 집에서 같이 라면 먹는 그 사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
같이 이렇게 라면을 호호 불어먹는 그 모습에서 너희 가족이 인간미를 느꼈달까? 그래서 내가 그 가족과 함께하면 나 또한 화목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잘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 구성원에게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퇴직금, 4대 보험, 연금 이런 것들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뽑아야 할 명확한 이유와 명분이 서시나요? 서신다고요? 이걸 서신다고 하셨어요. 서신다고 하신 분 나와 보세요. 저랑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정에 너무 약한 분, 혹은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쓰고 싶으신 분.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노라, 나는 라면을 정말 잘 끓여. 너네 집 라면 좋아하지? 심지어 이런 짜빠 이런 라면 좋아하더라. 그 라면을 내가 정말 잘 끓이는 레시피를 배워왔어. 3년간 라면 학교에서 연구한 레시피인데 내가 심지어 그 전에 그 라면 회사 뿅뿅에 다녔지 않았겠니?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의 레시피를 다 알고 있어. 내가 너희 가족의 10년간의 라면 인생은 책임질게. 어때요, 여러분? 확 끌리지 않나요? 이 친구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어이, 라면 좀 끓여와 보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친구의 노동력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마음이 생깁니다. 회사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는 우리가 나중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쇼핑을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이 장소를 대여할 수 있는 제가 유튜브로 찍을 수 있는 핸드폰 요금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내주는 곳입니다. 어떠세요? 이 집안 이야기로 하니까 확 와닿으시죠? 이 집에 필요한 이 집이 곧 직장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이 회사의 효자손이 돼야겠구나. 제가 이제 아까 두 번째로 안물안궁이다. 당신의 구구절절한 스토리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집안의 그 구성원을 뽑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도 제일 처음에 썼던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진짜 너무 오그라들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근데 맨 처음에 썼던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이 문장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쓴 걸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익성 기상캐스터 선배님의 방송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익성 기상캐스터 선배님의 방송을 안 본 사람 안 뽑을 겁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마이 갓, 이건 정말 넣지 말아야 할 문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아빠, 엄마, 동생, 할머니까지 저희 온 가족은 KBS 드라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내가 KBS 아나운서가 돼야 한다. 혹은 내가 KBS의 TV에 나와야 한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여러분, 제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걸 써야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걸 쓰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상을 꼭 보시고 함께 노트북을 켜주시기 바래요. 노트북을 켜서 여러분이 쓰셨던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보시면서 내가 말했던 그 문장이 여기 있네? 그 문단이 여기 있네? 한 문단을 통째로 쓰신 분도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문장이 두 문장이 되고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되고 두 문장이 한 문단이 되고 한 문단이 결국에는 쓰레기통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심사위원의 쓰레기통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세 번째는 감성팔이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결국에 2번이랑 조금 문맥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2번에 말씀드렸던 그 예시랑. 그러니까 감성팔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LG전자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회사와 연결되어 있던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신김치를 LG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 꺼내주는데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내가 LG전자에 지원한다. 이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정말 근데 언론을 준비하는 친구들, 특히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 준비하는 친구들이 정말 너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거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반을 하면서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고 이희성 기상캐스터 선배님을 보면서 기상캐스터의 꿈을 키웠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매일 보던, 매일 모니터링하던 저 KBS의 저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날씨를 하게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라고 쓰는 친구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뻔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뻔한 이야기들을 썼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도 뻔한 사람에 불과하고 내가 누군가의 대체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어야만 뽑힐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는 당연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대체 어떻게 써야 하나요? 대체 어떻게 내 타자기를 두들겨야만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엔터! 엔터! 그쵸? 자신의 경험을 쭉 나열해 봅니다.